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상품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 이후의 삶이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미리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 그리고 수익률 제고 전략 등이 필요한데요. 오늘 자세히 들으시면 상당히 알찬 정보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네. 연봉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네. 퇴직 이후에는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그 수익률이 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 이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예. 자의반 타의반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는 네. 분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거의 사실상 가입한다고 보고 네. 국민연금 외에 네. 퇴직연금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또 솔루션이 있는데 네, 예. 기본적인 안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네. 예, 삭정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퇴직연금은 이제 다니시는 직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DB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네. 또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DC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제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여유자금이라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면으로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퇴직연금, 이제 국민연금 외에 금융적인 거로는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예, 가지가 예,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나 부동산 쪽으로는 여기서는 오늘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직장인도 또 네.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장 초년생,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뭐 중년을 앞둔 네. 젊은 층,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중년층, 네.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그룹별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예.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퇴직연금은 연령과 그 목표 은퇴 시점에 따라 네. 전략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20, 30대 직장 초년생분들은 네. 일단은 적립금이 증액의 그 네. 목표를 두고 네. 약간 이제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납입할 예.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면서도 예. 공격적으로 하자. 예, 그리고 그 DC나 IRP 제도를 네. 그 일찍이 좀 가입을 해서 네. 약간 주식과 같은 그 성장성 높은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IRP도 좀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야, 그렇습니다. 예. 젊을 때부터 예. 직장 초년생 그게 때부터. 사실은 노후 생활에 네. 얼마나 빨리 가입하느냐가 네. 실제 나의 노후 생활의 어떤 질을 네.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하면 시드머니 볼륨 자체가 이제 커질 예, 테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예. 갈수록. 그리고 복리 효과라는 것이 어느 네.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그게 극대화되는 특성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일찍 하시면은 일찍 그 네.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네, 분들은 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 50대 되셔가지고 네.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진 경우에는 네. 이제 슬슬 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진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 그리고 네. 이제 주식과 같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하고 네. 위험자산의 어떤 비중을 균형 네. 있게 좀 가져가면서 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하고 이제 꾸준한 그 수익률을 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0대 중후반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대 후반 이제 퇴직 그 임박자분들은 이제 연금 운용이나 적립보다는 이제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네. 이게 안전한 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 뭐 주식을 그렇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매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우리가 인컴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 등 이런 수익들이 그 현금흐름이 매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네. 그 리스크 관리 또 그 하락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좀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연말에는 특히 이제 12월 시즌이 되면 희비가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한 방에 한 방에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천천히 이제 월급처럼 받아가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전략인지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큰 문제이긴 한데 그 퇴직금은 사실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그 퇴직연금의 성격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연금 수급자의 한 50% 정도 이상이 연금보다는 이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별 어떤 목돈을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보다 세금을 그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퇴직금을 한 번에 이제 크게 또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위험에 이렇게 처해지는 분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퇴직을 앞두신 분, 또 막 퇴직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퇴직연금 쪽으로 돌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월급처럼 소액이더라도 받아가시는 게 세금 절감 차원에서 노후의 안정활동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쳐요. 그래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DB형, DC형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걸 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되면은 근대법상 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서 뭐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그 복리 효과도 또 이렇게 다른 그 자산 운용과 달리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뭐 별도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시는 경우보다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퇴직연금 이제 여쭤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제 금융회사들 평가를 했더라고요. 퇴직연금 잘 운용하는 뭐 우수운용사 해가지고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최우수라고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퇴직연금 이제 상품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그런 증권사 쪽으로 상품을 맡기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걸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퇴직연금 자산관리관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업권별로 또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금융소비자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고용노동부의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꼭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은행도 잘 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적극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형 상품이
그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더 이렇게 네. 다양하게 그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네. 뭐 증권사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네. 실적형 상품 운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운용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증권사들이 또 그런 거 많이 하다 그런 보니까 쪽에는 약간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예, 강점이 있어서 최근에 그 퇴직연금 이전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실제로 은행에서 그 증권사로 이렇게 이전한 금액이 상당한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예,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시는 거고요. 예. 자, 그럼 내가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하다 보면 수익률 제고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예.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그게 어떤 원칙을 예. 가지고 예. 나의 퇴직연금 상품을 내가 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좋냐 예, 이제 맞습니다. 예. 이게 문제죠. 이게 투자의 어떤 뭐 방법이 네. 있어서 이렇게 항상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뭐 누구나 이제 그 방법을 따를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많이들 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렇게 일단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그 짜야 되나를 생각하기 전에 네. 장기 자산이라는 그 퇴직연금의 특성을 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 자산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네.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네.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그 연금의 성격에 맞게 네.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네. 그 분산. 분산.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어떤 상품이나 자산에 몰빵하지 않고 네. 국내 주식 또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차 상품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리스크도 좀 관리하면서 그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 예.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예,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실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이런 기타 연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국민연금이 한 과거 10년 평균 한 6%대 수익률을 네. 거두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그 네. 퇴직연금은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2.3% 정도가 되다 보니 네.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못 따라가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네. 정부도 계속 이 수익률 개선이라는 네. 그런 과제를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2022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좀 대대적으로 그 해가지고 네. 그 D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금 운영위원회 네. 그리고 또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제도를 이제 그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DC형 제도에서는 그 사전 지정 운영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안 하시는 약간 방치하고 있는 이런 네. 계좌들을 방치하는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사전에 정한 금융기관이 정한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디폴트 옵션 제도도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보다 그 열악한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중소기업의 그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네.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하는 그 퇴직연금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금형으로 제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를 계약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계약형하고 기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제 누가 운용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형은 이제 근로자나 기업이 계약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운영 주체가 되는 네. 거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금을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네. 전문 운영 관리기관에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네. 전문성을 살리고 또 금융경제를 통해서 기존의 개인들이나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품, 뭐 인프라 펀드라든지 이런 큰 그 규모가 커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백 대표님 운영하시는 한국연금투자자문은 그런 연금 관련해서 예, 어떤 예. 자문을 해주시고 어떻게 예.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예. 소개해 예, 주시면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그 DB형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네. 운영하는 DB형 퇴직연금인데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실적형 상품 비중이 제일 그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DB형의 그 퇴직연금 그 실적형 운영 비중은 6.8%에 불과하고요. DC형이 한 23%, IRP가 한 33% 정도 실적형 상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DB형 쪽에 어떤 그 실적형 상품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저희는 그런 그 DB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상품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수익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